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 시향을 간단히 분석해보고 여러 종목들의 소식을 분석해보면서 투자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미크론 여파에도 불구하고 연말 소비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과 함께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98%, 나스닥은 1.39%, S&P는 1.38% 올랐습니다. S&P는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3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세일즈포스, 쉐브론이 2% 넘게 오르면서 다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미크론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각국에서 여전히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증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려면 지나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치사율이 낮으며 백신도 곧 나올 예정이므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조금 떨어지고 있으나 급격히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피어앤그리드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번 주에 25로 엄청난 공포였지만 이제는 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공포가 조금씩 걷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침공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일단 위협을 계속 주는 것이죠. 어쨌든 러시아 쪽에서는 회담 전까지는 화해 제스처를 보이려는지 약간의 병력을 철수시켰으나 아직 대부분의 병력이 남아 있습니다. 협상 일자는 22년 1월 10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상 전까지는 조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저번 주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글씨는 모두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참 레버리지 종목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순매수 순위를 보면 레버리지 상품이 빠지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여기 보이는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셨다면 지금 수익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에 민족같습니다. 그리고 어도비가 10위권에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도비가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하락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사용합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계속 들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가장 좋지만 코로나 같은 장이 오면 며칠 만에 70% 이상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번 주 하락 같은 경우 큰 악재는 아닌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듯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레버리지 상품들을 매수했습니다. 저는 나스닥 고점을 뚫으면 매도할 생각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내다본 2022년 주식시장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에는 S&P가 크게 상승하지 못할 것으로 봤는데요. 13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내년 말 S&P 평균치는 4,940으로 27일 종가 기준 3%밖에 상승하지 못합니다. S&P 연 평균 상승률이 8.4%인 것을 생각하면 거의 오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종목들의 가이던스가 많이 안 좋아졌고 금리 인상도 있기에 증시 상승에 악영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습니다. 결국 내년에는 큰 상승은 힘들지만 우량한 종목들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지 못해 박스권을 유지하는 좋은 종목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종목들을 꾸준히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이 다우존슨 종목 가운데 내년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세일즈포스닷컴과 비자를 뽑았습니다. CNBC는 26일에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을 가진 애널리스트 숫자와 향후 12개월 목표 가격 평균 상승률을 바탕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일즈포스는 향후 주가 상승률이 32.7%로 전망됐고 77.6%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부여했습니다. 비자는 향후 31.5%가 오를 것으로 추정됐으며 애널리스트 75%가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향후에 31.4%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고 매수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의 비율은 66.7%입니다. 이 밖에도 골드만삭스, 월마트, 나이키, 쉐브론,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내년 관심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분석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월가에서 분석하길 여러 전기차 회사들이 내년부터 실질적 매출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를 주목했으며 내년에는 테슬라 독주가 힘들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향후 몇 년 동안 전기차 충전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 인프라 투자는 당분간 안전할 것으로 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안에 2030년까지 미국이 5만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스펙 합병한 카누, 로즈타운 모터스, 피스커 등도 늦어도 2023년부터는 제품이 생산돼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까지 계속 독주 체제였지만 이렇게 여러 전기차 업체들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테슬라의 독주를 견제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서 판매한다 쳐도 테슬라한테는 큰 영향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테슬라만큼 자율주행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회사는 몇 년간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전기차 회사들은 다 같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시장은 많이 상승했지만 빅테크 중에 유일하게 아마존과 오라클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은 특히나 크게 상승했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신고가를 뚫으면서 반도체 장비 주식들 대부분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산타랠리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네요. 반대로 여행주나 항공주들은 많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 2,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항공주들이 일제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 등 인력 부족 문제와 북서부 지역의 겨울 폭풍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크루즈 관련주들도 함께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카니발이 운영하는 카니발 프리덤호에서 소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로얄 캐리비안이 운영하는 크루즈선에서도 확진자가 55명이나 나와 카리브해 섬 두 곳에서 입항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하고 통계적으로는 1월 말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항공주들이나 크루즈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오큘러스가 크리스마스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 횟수를 보여줬습니다. 이 말인즉슨 메타의 가상현실 헤드셋이 연휴 기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었다는 뜻인데요. 이를 통해 메타 플랫폼은 메타버스 시장의 선구자적 위치를 가져오려고 하는 뜻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오큘러스가 1위, 틱톡이 2위, 3위가 유튜브로 나와 있으며 최근 메타의 주가도 상승세를 타면서 이제 겨우 고점 대비 10%만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300 부근까지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매도했지만 저는 $300 초반에 계속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으며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메타의 영향력은 클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10억 명의 SNS 이용자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어제 2.3%나 급등하며 다시 한번 $180를 넘었는데요.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에 두 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재는 한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네덜란드가 애플의 인앱 결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 당국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데이팅 앱 개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인앱 결제 관련된 악재로는 이미 애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과거 뉴스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아이폰 공급이 부족했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어떤 반도체 업체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라는 반도체 칩 제조사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1930년대 설립됐으며 아날로그 칩 제조사 중에서 최대 규모의 회사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트포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아날로그 칩 시장에서 2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인텔처럼 첨단 디지털 칩을 제조하는 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아날로그 칩은 아직도 수요가 많으며 공급망을 마비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50개 칩 중 4개에서 5개만 최신 칩이고 나머지는 디스플레이나 터치를 인식하는 단순한 기능을 하는 아날로그 칩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결국 당분간은 최신 제품이 나올수록 아날로그 칩 또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주가는 올해 초부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꾸준히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배당도 2.4%나 되는 회사입니다.
현재 반도체 업체 중에서 소외받아서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듯한데 내년 금리 인상 시에도 상당히 잘 버틸 만한 기업으로 보입니다.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 관련 소식입니다. JP모건이 그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동남아 온라인 시장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된 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목표가는 지난주 종가보다 70% 높은 12.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타겟 주가를 10달러 이상으로 잡았는데요. 그랩 같은 경우 나스닥 상장 직전에 급등하다가 현재는 엄청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랩은 충분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나 요즘 스펙 주식들 추세가 이렇게 합병 후에 1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주식이랑 합병할 스펙 주식이 있다면 스펙 합병이 완료된 후 두고 보다가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웹 서비스 제공회사 고데디 관련 소식입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스타보드 밸류가 8억 달러 규모의 고데디 지분 6.5%를 인수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고데디는 8% 급등했는데요. 분석가들은 행동주의 기관들이 투자 기업들의 수익률 상승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적 개선을 압박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고데디의 추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매수세가 붙은 듯합니다. 무작정 이런 뉴스를 보고 따라 사는 것보다 과연 고데디가 앞으로 어떻게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지, 향후에 어떤 성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